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마지막 12월이 시작됐네요. 정말 항상 느끼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세는요,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대폭적으로 빠졌죠. 악재라고 하면 악재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우려 요인들이 좀 발생하면서 2차전지 업종이 시장을 조금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을 위한 어떤 우리 전략들을 계속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시세 변동이라든지 이슈들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매몰되지 마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제 연말에는 이제 내년을 위한 어떤 투자 전략들 또 이제 학습 업종별 어떤 내년도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제 분석하는 콘텐츠들을 영상들을 또 올려드리는 걸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도 복귀해보고 또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다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 빠졌고요. 거래대금은 8.8조, 코스닥도 0.5% 약세 뛰면서 동시에 이제 거래대금 8.8조가 이제 지켰네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다소 좀 많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압도적인 건 아니었고, 오늘 수급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1,700억 순매도, 기관이 4,100억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700억, 기관이 1,100억을 순매도했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4,2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수급 구도가 오늘 좀 좋지는 않은데요. 증시 주변 자금은 큰 변동 없는 고객예수금 47조 수준, 신용융자잔고는 17조 수준을 띄고 있고요. 어제 미국장 다우가 좀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1.4%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런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은 이제 0.23% 좀 조정받았고, S&P는 0.3% 상승하면서 지수 변동은 크진 않죠. 미국장도 이제 연말 맞이해서 큰 변동은 없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홍콩 정도가 1.6% 빠졌고, 니케이, 대만, 상해 이쪽은 이제 그냥 보합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변동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 시장이 지금 LG엔솔이 이제 오늘 5.7% 빠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입니다. 보조금 더 달라. GM 요구에 2차전지 주 약세. 야, 참 생각 못한 그런 내용들이 악재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출과 이익이 장기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의 문제, 이제 매출과 이익의 어떤 성장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달성되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로 이제 나타나고 또 주가 하락 요인으로 나타나는데요.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 GM이 이제 LG 엔솔의 현지 배터리 합작 법인을 통해 받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임팩 보조금의 최대 85%를 배당해달라. 무슨 깡패도 아니고 갑자기 저는 이 내용 보고 좀 놀랐는데요. 야, 이게 갑질하는 국가가 갑질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미국에다가 이렇게 너희들 엄청난 수혜를 보는 건데 그거 좀 되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진짜인지는 기사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이제 이렇게 진짜 벌어지는 사안이라면 밸류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LG엔솔의 이제 배터리 합작 법인 파트너인 GM이 보조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LG엔솔도 향후에 이제 실적 전망을 AMPC 요 이제 인식을 통해서 이제 가이던스를 잡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약화된다면 실적 전망치도 이제 하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현지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한 기업에
세액공제 형태로 주는 보조금이다. 그래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수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조금 부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는 건 명확한데요. 이게 이제 뭐 LG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배터리 3사가 북미에서 가동을 준비 중인 합작 공장이 지금 11곳에 이르는 점도 이게 뭐 LG엔솔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까지 이제 하락하게 만드는 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들까지 장비 소재 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어쨌든 뭐 향후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좀 꼽히면서 오늘 대폭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의 약세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LG엔솔이 오늘 5.7% 빠졌고 포스코홀딩스 1.8%, 삼성 SDI가 5.3%, 셀 업체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죠. SK이노베이션도 이제 6% 빠지는 이런 셀 3사가 이제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주가를 좀 끌어내렸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는 좀 상승했네요. 그래서 셀 업체에 폭격을 주는 그런 어떤 형태, 그렇게 좀 시세가 나타났고, 다른 뭐 배터리 회사들도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퓨치엠 3% 빠졌고, 뭐 대주전자재료도 3% 빠졌고, 같이 뭐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SK하이테크놀로지도 3% 빠지면서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진 않았다.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뭐 한 1% 약세 조정을 좀 받았고, 삼성바이오도 1.9% 빠졌고, 오늘 셀트로는 이제 그래도 플러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제 올랐던 셀트로 헬스케어는 오늘은 그냥 도로 이제 뱉어내는 그런 3% 약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전체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도 뭐 지수 하락과 함께 같이 좀 수급들 나오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뭐 각계전투식으로 뭐 개별적인 어떤 움직임도 이제 상당히 좀 벌어졌다. 뭐 FST 같은 반도체 기업 뭐 9% 상승했고,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도 4% 상승하면서 또 이제 지수랑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레고캠바이오도 8%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에 알테오젠 계속 좋죠. 3% 상승으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또 개별 종목단으로는 또 좋게 이제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었다. 주성 엔지니어링 뭐 3.5% 상승 해서 삼톤장제약도 4% 상승.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시세 움직임들이었고요. 오늘 업종 차트 보면 이제 장기평선 어제 돌파했다가 코스피 지수 오늘 하회하는 모습들.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양봉 전환됐고 도지 형태예요. 그래서 2차전지는 빠졌지만 다른 쪽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갔기 때문에 뭐 오늘 게임 업종의 종목들도 좋았죠. 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NC소프트가 이제 바닥권 탈출을 하는 모습이 좀 역력한 그런 모습을 띠면서 오늘 시세 흐름들을 좀 상당히 또 좋게 만드는 모습까지 또 보여줬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방산업체들도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았던 모습이고, 크래프톤도 이제 2% 상승으로 꾸준히 좋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바닥권 탈출과 흐름들, W게임즈도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크게 부담이 있는 그런 약세 조정은 아니고, 오늘 뭐 이슈에 따른 2차전지 하락이 지수의 뭐 약세를 좀 유도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좀 벌어졌다. 이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그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방산 쪽이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NC소프트 같은 또 게임 업종 좋은 모습을 좀 띄워줬고, 오늘 코스닥 쪽 위메이드 게임주, 알테오젠 바이오, 휴젤도 뭐 내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좀 종목들이죠. 칩셋 미디어, 온디바이스, AI 쪽, FST 이제 반도체 쪽, 그래서 이런 메디톡스도 뭐 좀 최근에 엠노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들은 뭐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업종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연말에 좀 변동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인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이슈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팅인데요. 바이오 업종이 이제 내년도 전망, 증권사별로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압축되는 건 뭐 비만 당뇨 쪽이 가장 메인 축에 속하는 그런 어떤 분석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완벽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주들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는, 뭐 일부에 이제 국한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메가 트렌드가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 내년도 또 알츠하이머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그런 흐름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또 국내 기업, 또 해외 기업, 이제 성장 같이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두를 계속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 결국 이제 금리가 급격히 인하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제 금리가 정점, 그리고 인하에 대한 어떤 시점이 이제 내년으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 내로 유동성 수급들은 뭐 올해 작년보다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명분을 가진 쪽을 압축해서 우리가 그쪽에 포커스 둔 투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바이오 겨울이 끝나가는 중이다. 2024년 바이오의 봄이 온다 해서 올해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워낙 이제 YOY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코로나 때 이제 미쳤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효과상 성장률이 좀 전년비 마이너스를 내는 그런 흐름을 냈고, 내년부터는 다시 연평균 9%대 성장 추세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부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죠. 정말 엄청난 고령화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트렌드의 어떤 영역인데, 이쪽과 또 비만 당뇨 치료제, 이 두 가지를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이제 의약품 시장이 성장 추세로의 어떤 재개를 전망한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 바이오 이제 의약품 시장은 저분자 이제 합성 의약품 중심이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바이오 의약품, 또 이제 1세대 바이오 의약품과 2세대 항체 중심으로 성장을 했죠. 요걸 이제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만들어서 또 이제 셀트론이 또 시밀러 시장을 개화하면서 또 폭발적인 시장의 어떤 양적 성장을 일으키는, 또 이제 환자의 어떤 효익을 또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죠. 2024년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611조로 올해보다 9%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제 2028년까지 연평균 9.3% 연평균 성장을 하면서 올해 대비 51%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바이오는 성장 산업이라는 게 명확한데요. 그게 이제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종목들에 대한 선별을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알츠하이머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비만 당뇨라는 엄청난 시장이 또 개화하고 본격 성장하면서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도 조금 2010년대는 조금 밋밋했는데 가파르게 성장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는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이제 셀트론 같은 거대 이제 생산 기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 그리고 이제 CMO 이런 쪽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혜를 오롯이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굉장히 행운이죠. 한국에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항체 시장이 이제 본격 개화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5,400만 명의 알츠하이머 시장 환자들이 이제 넘어섰고요. 2020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약 1억 3천만 명 알츠하이머 환자가 발생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 일라이릴리에 이제 도나멤버, 일라이릴리는 정말 뭐 메가 트렌드 영역을 다 끼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알츠하이머까지 도나뇌밥이 내년도 1분기 승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엄청난 퍼포먼스. 지금 이제 시총 1위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시총 1위 전 세계.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개화가 기대가 된다. 기존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부재했기 때문에 강한 미충족 수요가 예상되며, 이는
전체 항체치료제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항체치료제 시장 확대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항체치료제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 증설을 통한 대량 생산 캐파 확보, 또 빅파마 네트워크 보유를 바탕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028년에는 항체치료제 시장 규모가 이런 알츠하이머 시장의 어떤 급성장과 함께 398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이쪽 시장의 어떤 성장 동력이 이 항체치료제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한 또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일라릴리 또 이제 바이오젠과 상당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 그들 기업이 온전히 그 수요를 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이 이제 본격 개화하면서 그 또 이제 BBB 셔틀 플랫폼 갖고 있는 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뭐 신규로 이제 개발하는 어떤 뭐 그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쪽과 또 기술 이전의 어떤 가능성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알츠하이머 쪽으로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ABL 바이오 같은 기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 7월에 이제 FDA 정식 승인을 받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이거 이제 바이오젠 거죠. 에자이 바이오젠. 또 이제 내년 1분기 승인이 기대되는 일라릴리의 도나네맙 중심으로 24년부터 본격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개화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 치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많은 가족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을 좀 스스로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또 뭔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간호를 같이 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병은요, 뇌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이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이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병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모든 일상생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 보다가 그 스타 강사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김창옥, 이제 그분이 50대 초반이신 걸로 아는데요. 알츠하이머 의심이 된다는 그런 고백들을 해가지고 좀 놀랐는데, 이게 연령이 점점 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원인이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제 가설을 바탕으로 이제 그걸 임상을 진행하는 건데, 아직 우리 뇌 부분은 굉장히 좀 미지의 영역이고, 이런 치매 알츠하이머 부분은 확실하게 원인 파악과 확실한 약이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본격 개화하고, 뭐 약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이제 완벽하게 치료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쓰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개발 욕구, 어떤 그런 니즈는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비상장 단계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기업들도 뭐 상장 추진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여기서 보셨듯이 아직 완전히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미지의 분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신약 기업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바이오젠 그리고 일라릴리의 제품이 FDA 승인 받았고, 또 이제 일라릴리 거는 이제 내년 1분기 또 이제 받을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 기업이 우리가 또 수혜 기업으로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젠 주가입니다. 최근에 좀 내려앉아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일라이 릴리는 뭐 엄청난 퍼포먼스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지금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고 뭐 대안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요, 올해 7월달 미국 FDA 정식 허가 및 또 9월달 일본 허가를 받은 이 이제 바이오젠 에자이의 레카네밥을 시작으로 개발을 할 걸로 보는데요. 이 레캔비는 미국과 일본에서 승인됐고 현재 유럽, 중국, 캐나다, 호주, 영국, 스위스 또 한국 주요 이제 국가의 허가 신청을 완료해서 초기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약이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걸로써 아마 초기 시장이 개화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밸류 파마에 따르면 레캔비의 2023년 매출은 1129원 전망되고 28년도 매출은 5.5조 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에자이는 2025년부터 레캔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2030년까지 매출 8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2032년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수 2억 4천만 명, 레캔비 처방 가능 환자 수 300만 명, 연간 약가 3,300만 원의 50%인 1,600만 원을 계산해보면 2032년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48조 원으로 추정되고 에자이는 거기서 시장 점유율 17% 달성을 목표로 매출 8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이런 시장이 개화한다는 건 전체 항체 시장 또 바이오 약품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경우 인지 저하 증상을 완화해 줄 뿐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개선시키는 못했고 따라서 해당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2032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성장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이제 공급 부족의 이제 가능성들을 예상하고 7.5조를 투자해서 J캠퍼스의 5에서 8공장 엄청난 캐파 증설입니다. 발표했고요. 25년 4월 완공 목표로 지금 5공장 증설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인 공장 증설로 여유 있는 캐파 확보 전략으로 알츠하이머 시장 초기 개척 이후 급증하는 수요에 신속한 대량 생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도나네맙의 개발사인 일라이 릴리와 레카네맙 공동개발사 바이오젠과 수주 계약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알츠하이머 치료제 증가에 따른 그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신증권 리포팅에서도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2030년 비만 치료제 시장 1,000억 달러 전망.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이게 연구 결과로서 나오게 되면서 비만을 또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2030년까지 13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요 관련된 기업들, 국내 기업들,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면요.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현황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죠. GLP-1 체중 감소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가장 첫 번째, 제일 빠른 비만 치료제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는 2023년 10월 시작초로부터 국내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아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환자 투약할 예정이다. 26년 임상 종료 목표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비만 치료제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한미약품은 국내 임상 3상 바탕으로 아시아인에게 맞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할 예정이죠. 그래서 BMI가 이제 서양인과 한국인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감안해서 반영해서 이제 아시아인에 맞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 ST도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는데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A1726 요게 이제 미국 유럽 라이센스 아웃 했고 연내로 이제 미국 일상 IND 신청 예정이죠.
지난 6월에 이제 미국 당뇨 학회 전임상 결과 발표했는데 마흔자로나 위고비 대비해서도 우수하거나 유사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죠. 또 이제 펩트론도 이 자체 플랫폼 이용해서 기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의 제형을 변경해 투약 주기를 일주일에서 한 달 1로 이제 늘렸죠. 편의성을 높인 거고, 해당 물질의 기술 이전을 협의 중에 있다는 소식으로 이제 굉장히 급등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주가적으로 좀 부담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지금 임상에 진입하거나 이제 진출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 한미약품, 동아ST, 대웅제약, 대원제약, 일동제약 이렇게 좀 꼽을 수 있고, 근데 전임상 단계 혹은 이제 후보 물질 이제 단계는 이제 이런 종목들, 펩트론, 인벤티지랩, HLB 제약, 휴메딕스, 셀트론 제약 이런 기업들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 주가도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국면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동아ST도 주가는 좀 내려앉아 있는 어떤 국면 속에서 향후 이제 바이오 업종의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두 개 기업도 이 비만 관련된 트렌드를 좀 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바이오의 봄이 좀 느껴지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뭐 주가 지수 조정 구간에서도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시세는 상당히 또 좋게 산다는 거죠. 계속 스마트 머니 측에서도. 그래서 내년도 이제 비만도 있고 또 알츠하이머 시장에 대한 본격 개화도 우리가 좀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12월이 이제 들어왔네요. 참 올해 또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갖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